전형적인 사장님인데 컴퓨터 잘 못하고. 이거 누가 만들어준 거 아니지? 이 PPT도. 그러면 다음으로는 니오코가 가져온 여행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 깜짝 놀랐잖아. 선정한 곳을 보고 도쿄를 가져왔어. 좀 어우, 무서웠어. 영광합니다. 너무 도쿄에 대해 잘 아는 분 앞에서 도쿄를 조사하기가 좀 무섭긴 했는데, 일단 나는 제일 현실적으로 정말 바로 갈 수 있는 곳을 음, 조사를 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도쿄를 몇 번 가기는 했는데, 그래서 뭔가 관광지로서의 큰 매력은 못 느꼈다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정말 내가 아는 부분이 없어서 몰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내면서 되게 궁금했던 부분들이, 미국 사람들이 에이시안 컬처면은 일단 일본을 가장 많이 떠올리고 일본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 근데 나는 계속 지내면서 느꼈던 건데 일본이 그 자기 나라에 대한 브랜딩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 외국인이 되게 접할 수 있는 자료도 되게 많고 서점을 가도 뭐 일본에 대한 건 되게 많고 아니면은 일본 문화를 되게 접하기 쉬워서 홍보를 되게 잘한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마케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길래 그 자기 나라에 대한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나 하면서 마케팅적인 측면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요즘 내가 좀 브랜딩에 관심이 생겼어. 일본이 이제 브랜딩을 잘하는 나라인 것 같아서 유럽으로 치면은 좀 프랑스가 다른 나라보다 브랜딩을 잘 하는 것처럼 아시아에서는 도쿄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도쿄에 대해 조사를 해봤어. 도쿄 일본 사람들이 가장 리스펙하는 나라가 프랑스기도 해. 그들의 브랜딩을 benchmarking 한 것인가 그러면? 그럴지도 몰라. 모르지 뭐 그거는. 그리고 비슷하네. 내가 도쿄타워랑 에펠타워랑 음 이 그림도. 그래. 그러네. 관광지보다는 나는 어떤 콘텐츠를 볼 수 있는지 위주로 조사를 했거든. 뭐 음, 관광지가 뭐 다들 아는 것도 많을 것 같고 그냥 쉽게 구글링하면은 워낙 쉽게 나오는 부분이라서 좀 카테고리를 나눠 본 것 자체도 라이프스타일을 기획한 브랜드들 아니면은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할 수 있는 브랜드들 그리고 어떤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그 브랜드에서 어떤 커뮤니티를 제공함으로써 브랜딩을 만드는 그런 쪽으로 조사를 해봤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행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먹거리 위주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뭐 볼거리 위주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숙박시설 위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방법 말고 내가 어떤 컨텐츠를 볼 수 있는가 위주로 한번 나눠봤고 그래서 내가 직접 갈 수 있다고 생각해보니까 찾아볼 게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뭐 시간 관계상 다 하나씩 할 수는 없고 딱 카테고리별로 하나씩을 일단 가져와 봤어. 그 치타의 음. 서점이랑 커피 마메야라는 브랜드랑 라시오 NC라는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각각의 예시로 세 개를 가져와 봤어. 첫 번째는 스타야 서점이라는 건데 아마 건쟁이 너무 잘 알 것 같아. 근데 이제 너무 좋아하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내가 요즘 브랜딩에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항상 언급되는 게 이 스타야 서점이더라고. 왜 이게 항상 레퍼런스로 언급이 되는지를 좀 더 알아봤더니 일단 그 CEO가 마사다무네 야키라는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아까 앞에서 잠깐 깜빡하고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내가 이 자료를 조사할 때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레퍼런스들이 이 세 개의 책에서 많이 따왔어. 뭐 이미지라던가 설명이라던가. 그래서 아마 워딩 같은 거는 아마 이 책에 있는 것들이랑 겹치는 게 많을 것 같다는 거를 미리 언급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 지적 자본론이라는 책이 마사무네야키라는 사장님이 직접 쓴 책인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스타일 서점을 기획하게 됐는지 그리고 기획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하는 되게 짧은 책이야. 그래서 아마 관심이 있다면 쉽게 읽어볼 수도 있는데 일단 기획이 뭔지를 이 사람은 기획 사장이기도 하지만 기획자의 입장에서 좀 설명을 했었어. 아주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정의한 기획이란 뻔한 얘기일 수도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회사의 관점과 구조를 혁신시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 모든 게 소비자 중심이라는 얘기야. 이 사장님이 말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유통업계나 아니면은 제공하는 사람 위주가 아니라 이 스타일 서점이 가장 혁신적으로 변화를 했다라는 거는 모든 것들이 소비자 중심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 내가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 공간이라던가 이 건축에 대한 물리적인 것보다 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기획했는지를 더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서점이라는 거는 책을 파는 곳이잖아. 그래서 책을 보통 분류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가나다 순으로 책을 진열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장르별로 진열을 한다거나 뭐 우리가 뭐 여행 서적별로 진열을 하고 아니면 뭐 종교 서적, 뭐 실용서 아니면 소설 이렇게 종류별로 보통 일반적으로 책을 진열을 하는데 이 사장님이 말을 하는 거는 그거는 철저하게 통하기 쉬운 구조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책을 진열을 해놓는 거는. 근데 그거는 소비자를 위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음.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전에 뭐 건쟁이가 산티아고에 대한 얘기를 했고 외노자가 그 나라 이름이 뭐더라? 몬테네그로요. 몬테네그로. 외노자 오늘 몬테네그로. 잘못됐네. 임팩트가 없었어 외노자. 어려워.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 몬테네그로. 그 외노자의 몬테네그로라던가 아니면 포르투에 대한 그런 설명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는 여행 서적에 가서 그 책을 보고 만약에 아까 건장이가 산티아고에 갔을 때 뭐 어떤 음식이 먹고 싶고 어디 지역에 가고 싶고 이거를 따로따로 알아봐야 되잖아. 근데 이 치타의 서점에서 기획을 한 거는 만약에 건장이가 산티아고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다 하는 그 지역과 그 음식이 사실은 같이 한 사람이 같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거를 책과 아니면 그 책 서적이랑 그러니까 여행 서적이랑 음식 서적을 따로 그 카테고리로 분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산티아고 순례길을 하나로 분리를 해놓는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서점에 갔을 때는 여행 서적이 카테고리별로 내가 정보를 하나씩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산티아고에 대한 경험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서적을 분류를 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통하기 편한 구조가 아니라 소비자가 접근하기 편한 것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우리가 디자인의 개념이 뭔지를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디자인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방식을 제한하는 거잖아. 그 우리가 공간을 디자인한다고 하면은 어떤 공간을 경험할 수 있게 서큘레이션을 제한을 한다거나 그 제한을 두면서 제한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지가 결국은 디자이너의 역할인데 마찬가지로 기획자도 결국은 디자인을 하는 건데 이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하는지가 결국은 기획자의 몫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가장 큰 틀을 바꾼 대표적인 예시가 이 치타야 서점이라고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많이 레퍼런스를 하고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다른 도시에 있는 뭐 도서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많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 그래서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기획에 대한 개념을 볼 수 있는 공간이라서 나는 한번 사실 우리가 지금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런 식으로 바뀐 거라서 지금 생각하면 이게 아주 굉장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처음 시도했을 때는 좀 획기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좀 더 건축적으로 간단하게 접근을 하자면은 이 사람이 계속 강조하는 게 휴먼 스케일에 대한 건데 그런 공간적인 휴먼 스케일도 있지만 이 사람 기업이 회사 이름이 CCC인데 그 CCC 또 이제 규모가 확 커졌다가 다시 줄였다가 좀 이제 그거를 세분화하고 이런 단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이제 물리적인 휴먼 스케일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의 휴먼 스케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면은 그 컬아웃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큐레이팅을 해주는 사람들이지 실제로 지금도 그거를 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가 도쿄를 가게 되면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 공간을 방문을 하면은 각각의 이제 전문가들이 그 산티아고를 간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큐레이션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래서 이제 그 휴먼 스케일이라고 공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공간에서 이제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여기서 가장 주력해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미지로만 봐도 뭐 쉽게 말하면 뭐 나무가 많고 좀 숲을 거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그냥 가서 집어오는 것보다는 아까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 공간 자체도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컨셉으로 해서 우리가 쉽게 보는 것처럼 그냥 그 사이트 플랜을 보면은 공간이 도쿄 한복판의 넓은 공간에 이렇게 책을 판매하는 공간이지만 좀 같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다고 하고 그 휴먼 스케일이라는 게 이 CCC에서 기획했던 거는 이 어떤 곳에서도 이 전체 공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게 요즘 한국에서는 대형 카페들이 되게 많잖아. 정말 전체 공간이 좀 보이는데 이 회사에서 추구하는 거는 휴먼 스케일이야. 근데 나는 어떤 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그런 대형 카페를 갔을 때 모든 공간이 한눈에 보여서 그 압도당하는 스케일감을 느끼는 게 있고 또 여기에서는 정말 골목길을 산책하듯이 그런 작은 공간들을 직접 경험하는 두 가지 공간 컨셉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거는 기획의 측면에서 이 브랜드가 이 서점이 어떻게 브랜딩 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예시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브랜드 자체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브랜딩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예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마메야 커피라는 곳인데, 이게 건쟁이가 아마 알겠지만 마메야라는 뜻이 그 원두칩이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일본어로. 이름도 되게 간단하고 그냥 정말 군더더기 없이 그냥 딱 원두에만 집중하는 그런 카페라고 해. 혹시 가봤어, 건쟁이? 가봤어. 여기도 되게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 음, 브랜딩 있어서. 여기도 좋아. 이게 그냥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것만 딱 있어. 그냥 설명도 하나도 없고, 뭐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 첫 화면에 위치 정도만 나와 있는 되게 미니멀하게 디자인이 돼 있더라고. 카페를 가면, 사실 카페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카페 아니야. 들어가서 뭐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카페가 아니야. 의자도 없고, 테이블도 없고, 그리고 그 로스팅하는 기계도 없다고 해.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안 보이게끔 기획을 한 거지. 오로지 원두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디자인 자체도 나는 이거 보고 무인양품도 생각이 나기도 했었어. 무인양품도 일단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배제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치. 것처럼 이 마미야도 그냥 딱 이 그리드. 사실 그리드도 이게 그냥 디자인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게, 이게 원두의 뭐 산미나 그런 향에 따라서 커피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커피 종류를 표시하기 위한 이 그리드라고 하더라고. 원두를 설명하기 위한 그리드인 거고, 그리고 진열 자체도 그냥 딱 그 그리드 안에 맞게 그 커피도 진열을 한 거고, 그 처음에 보여주는,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보여주는 그 그리드 자체로 모든 거를 한 번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래픽이더라고. 이 브랜드는 원래 오모테산토 커피라는 게 있었대. 건쟁이 알겠지? 이 브랜드 오모테산도 커피? 응. 유명한 커피 브랜드였는데, 이게 결국은 없어져서 한 1년 정도 폐점을 했다 그랬나? 아무튼 1년 정도 브랜드가 쉬었다가 리브랜딩을 해서 다시 태어난 브랜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오모테산토 커피가 유럽인가 뭐 어디에는 아직 있대.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막 라떼라던가 뭐 그런 음료들, 그냥 드립커피 말고 다른 음료들이 강점인데, 오히려 이 카페 마미야는 그냥 원두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이 소비자가 그냥 원두를 사가는 가게야 거기서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바리스타는 커피를 내려주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 바리스타의 개념이 아니라 소믈리에처럼 원두를 제안을 하고 사람들이 직접 바리스타가 될 수 있게, 누구나 바리스타가 될 수 있고 자기 취향대로 내려 먹을 수 있게 그렇게 기획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장소에 대한 경험보다는 원두 자체에 집중을 해서 이거를 집으로 가져가서 자기 공간에 대한 경험으로 좀, 그 경험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꾼 거라고 할 수 있는 예시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카페에 대한 개념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공간이야. 공간 자체도 되게 미니멀해. 그냥 아까 말한 그리드에 되게 이게 다 조그매. 이더라고. 엄청 심플하네요. 그리고 나는 이 가운데 이 돌 보고 진짜 변태구나. 우리가 예전부터 말하는 그 일본의 변태수라고. 정말 이 바닥에 있는 돌까지.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소비자들이 그 전에 이제 우리 약국 가면은 막 처방해주고 그런 거잖아. 그런 비슷한 개념이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취향을 파악을 해서 그거를 다 기록해 놓고, 다음에 방문했을 때도 이전에 방문했던 거를 기반으로 이제 다시 그 사람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지. 그 사람에 맞는 원두를. 그래서 좀 다양한 원두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져와 봤고, 마지막 아까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자전거 샵이야. 그래서 나는 바로 또 내가 자전거에 또 관심이 있으니까 좀 더 흥미로웠던 부분이기도 해. 요즘 내가 되게 트렌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이 레시오 NC라는 이 자전거 매장 뿐만 아니라, 자전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라파라는 브랜드가 있고 파노말 스튜디오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있고, 이게 원래는 영국 브랜드인데 이제 지금은 미국 회사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미국 브랜드가 됐어, 그 라파라는 곳은. 근데 이 레시오 NC와 그 라파 공통점처럼 나는 느껴졌었거든. 근데 매장이 하는 역할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들었던 게, 예전에는 이제 공장이라는 게 물건을 팔기 위한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물건을 팔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어차피 온라인에서 소비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장 자체가 뭐 쇼룸에 대한 공간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거를 넘어서 내가 특별히 물건을 구매하려는 목적이 없어도 사람들이 편하게 공간에 방문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게 이제 매장의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상품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 동네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모으고 그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지가 이제 또 하나의 매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한 그 여러 가지 예시 중에 그 뭐 호텔도 있고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이제 자전거 스토어를 첫 번째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그 라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에 가입을 하면은 그 카페에서 항상 커피를 무료로 줘. 지금은 그게 좀 바뀌어가지고 재작년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50% 할인된 가격으로 주는데 무료로는 안 주고 회원이면은 반발이 많았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커피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위한 카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 공간을 이제 오며 가며 지나가면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아도 그냥 커피 마시면서 앉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만남의 장이 생기고 그 안에서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는 거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거는 자전거를 파는 것이거나 아니면 자전거 관련 제품을 팔지 않아도 오프레이스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자전거 탈 때 입지 않는 소품들이나 옷 같은 거를 팔면서 브랜드를 내가 만약에 자전거 옷이 아니고 일상복인데 그 라파라는 브랜드 옷을 내가 입고 있으면 아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아는 거지. 그 브랜드 옷을 입은 걸 보고 너 자전거 타는구나. 너도 뭐 로드바이크에 관심이 있구나 하면서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거지. 이 브랜드를 통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자기 취향이 뭔지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그게 요즘 말하는 그 MZ 시대의 특징일 수도 음, 있지만 자기 자신을 더 쉽게 드러낼 수 있는 거지. 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데에 관심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그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커뮤니티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이지 않은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거지만, 이 오른쪽 이미지들을 보면은 자전거 샵인데 여기도 그 아까 말한 라파처럼 똑같이 커피를 팔고 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라파보다 더 많은 커뮤니티가 있는 것 같아. 강의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막 무슨 이벤트 같은 것도 있고, 행사를 참여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 행사를 참여함으로써 그 자전거 커뮤니티를 만드는 공간이 되는 거지, 리테일 샵이. 이것도 단단한 예로 이제 자전거를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 공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좀 더 나를 잘 드러낼 수 있고, 그냥 자전거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그 라이프 스타일을 한정할 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커스터마이즈는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되는 마케팅 방법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잘 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봐서 어떻게 각각 브랜드들을 잘 브랜딩 하였는지를 각각의 예시로 하나씩 가져와 봤어. 재밌다.